자, 이제 범죄 실현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 실현 단계 배우면,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상식 갖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졸아요. 그럼 어떤 생각한다? 아, 이제 죽여버려야지. 결심을 하죠. 이걸 이제 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시장으로 가겠죠. 가서 이제 도끼를 사요. 도끼를 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택시 타고 돌아와요. 그럼 아직도 졸고 있죠? 아, 그럼 우리 죽여버리죠. 찍어요. 에이, 비응신아. 하고 팍 찍어요. 그럼 이제 애가 버둥버둥 거리다가 사망합니다. 자, 요게 이제 원래 살인죄죠. 그럼 보세요. 이게 일련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끊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영화 감독이 보는 행위랑 형법 선생님이 보는 행위는 다릅니다. 그렇죠? 영화 감독은 어떤 데가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버둥거리는 거. 그렇죠? 칼 맞고 팍팍 죽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버둥거리고 뭐 칼 맞고 뒹구르고 이런 장면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도끼 사 갖고 택시 타고 돌아오는 장면.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도끼 사 갖고 옆에다 딱 비장한 각오 해 갖고 막 쫙 보면 얼굴이 심각한 얼굴. 그러면 잘생긴 애들은 멋있잖아요. 이렇게 쫙 하면서.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형법에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버둥거린 죄, 택시 탄 죄, 버스 탄 죄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요거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형법학자들이. 그래서 도끼 사고 찍고 사망. 여기를 이제 찍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도끼를 사는 게. 자, 여기까지는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죄는 아니죠.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행위가 일로 드러날 때 내가 살인하기 위해서 도끼를 산다. 그럼 어떻게 해? 범죄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 범죄들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범죄 외부적 준비행위라고 그래요. 외부적 준비행위. 여긴 내부잖아. 바깥으로 나니까 외부적 준비행위. 여기서부터 이제 통제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통제를 가할 때 여기를 이름을 붙여놔야 돼요. 맨날 외부적 준비행위, 외부적 준비행위 힘드니까 이걸 예비라 그래요. 예비. 그럼 예비가 뭐예요? 특정한 범죄의 외부적 준비행위를 예비라고 한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찍는 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도끼 산다고 해서 다 찍는 거 아닙니다. 도끼를 사는 거랑 그 도끼로 사람을 찍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진입이에요. 새로운 범죄 단계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찍어놔야 돼요. 요거를 이제 뭐냐면 범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불러요. 범죄의 실행의 착수.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자, 요거는 왜 중요해요? 범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이름을 붙일 때 범죄의 기수라 그래, 기수. 이미 기자 쓰는 거예요. 이미 완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행에 착수해서 완수되기 전까지 미수입니다. 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고의범의 실현 단계예요. 근데 이 뒤는 형법상 의미가 없어요. 볼까요? 자, 사람을 도끼로 찍은 다음에 이제 피 뚝뚝 떨어지는 도끼 들고 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옆에다가 야, 도끼 줘봐. 도끼를 숨깁니다. 도끼를 숨겨요. 그럼 이건 살인죄 공범이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살인한 애 보러 야, 도망가. 그래서 친구가 막 밀어요. 걔가 막 도망가요. 그럼 이거는 살인죄 공범이 아니라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뒤는 형법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범죄가 있어요. 감금죄라는 게 있어요. 감금죄. 감금죄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금하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 자, 어떤 학생이 졸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의해. 아유, 저거 꼴도 보기 싫다. 결의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금을 시켜놓을 장소를 물색해줘. 장소 물색이죠. 이게 예비예요. 물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아요. 잡아서 감금시킵니다. 그럼 이것도 기수라 그래요.
제가 기수는 말씀드렸죠? 구성 요건 요소를 완수하는 거니까 여기 기수예요. 근데 요 뒤는 형법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볼까요? 내가 감금하고 있는데 혼자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 야, 내가 지금 사람을 감금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지키기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고. 그럼 같이 감금해요. 그러면 공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감금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날 두들겨 패고 도망가요. 그럼 정당방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형법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풀려난 때, 글씨가 참 안 써지네. 자, 그래서 풀려난 때, 이걸 써놔야 돼요. 풀려난 때. 이걸 뭐란다? 종료라 그래요. 종료. 그래서 요 위에 거를 기수가 되면서 바로 끝나잖아요. 살인죄 같은 거. 요걸 기수가 되면서 바로 종료된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 즉시범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기수 이후에도 이 감금죄 같은 거 보세요. 기수 이후에도 실행위가 계속돼야 돼. 이렇게. 종료될 때까지. 그래서 이걸 계속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속범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계속범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기수 이후에도 실행위가 계속되는 범죄. 이게 계속범. 그 다음에 기수가 되면 바로 끝나는 걸 즉시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식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공범의 성립 여부나 정당방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즉시범과 공동정범의 실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공소시효 기산점은 여기서 따져야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 기산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게 실익 세 가지입니다. 할 수 있죠? 자, 즉시범. 여기서 다 배워야 돼요. 즉시범은 뭐다? 기수가 되면서 바로 끝나는 범죄. 그래서 기수 이후에 형법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범도 성립할 수가 없고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공소시효 기산점도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수 이후에도 계속되는 범죄를 계속범이라고 그래요. 계속범은 이런 세 가지가 있죠. 계속범 배웠고 그래서 다 한 거죠. 자, 그러면 고의범의 실현 단계 어떻게 돼요? 결의, 예비, 실행에 착수할 때부터 미수예요. 여기 미수, 그 다음에 기수, 종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고의범의 실현 단계. 그러니까 무조건 예비, 미수, 기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요거 생각만 한번 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범하고 계속범의 개념 이거 중요해요. 이게 7급 검찰직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범하고 즉시범을 구별하는 실익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범죄 실현 단계.